그러면 이서주 보면 또 특징 한번 보세요. 아니 그냥 딱 보세요. 딱 제가 편하게 보시라 그랬잖아요. 딱 보시면 뭐가 많아요? 그렇죠. 나무가 많죠.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보세요. 나무가 여기 있어요. 어? 그러면은 잘 보시면은 나무가 지금 인월이잖아요. 인월. 이제부터 월을 생각하세요. 예? 월이면은 일단 나무가 많은데, 자, 인월의 간목은 어떻다? 처음에 시작하는 나가는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 월의 걸록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주도해서 나가려고 하는 성분이 굉장히 강하다. 그런데 옆에 갑인이야 또. 그러면 록이 두 개가 있으면은 이거는 서로 쟁하는 모습이에요. 그럼 투쟁적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다? 더 강해지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자기가 모든 걸 주도할 수가 있는데 얘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뿌리가 있고 여기서도 또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어떻다? 뿌리가 두 개가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튼튼한데 겁제작용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견의 작용. 비견이라는 것도 제탈이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이겨내야 되니까 그래서 새로 봤을 때는 이게 세력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근데 이 간목의 기운으로 봤을 때는 약간 흔들릴 수 있어요. 네. 고부 갈등 속에서 그냥.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이걸 또 받아들여요. 아니, 여기서는 이제 육합으로 보시지 말고, 왜냐면은 육합은 개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수생목으로 가잖아요? 그럼 결국은 육합이나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생합이기 때문에, 이게 육합에 여기에 자리에 있으면은, 이렇게 되면은 육합으로 보고 이렇게 보면 하지만, 여기서는 육합은 아니지만 수생목이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목을 살리는 걸로 가는 거잖아요. 엄마 말을 듣는 거야. 어른 하는 말 다 받아들이는 거죠. 역시. 근데 얘가 여기가 임신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인신충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월을 따지는 거예요. 인월이면 누가 세다? 나무가 세죠. 그렇죠. 인월의 경금은 어떻다? 가장 약하다. 인이 더 세다. 그러면 여기서 얘가 밀리겠죠. 왜냐면 얘는 나무가 빽빽한데 이거 하나 쇳땡이 한다고 해도 얘 계절이란 말이에요. 얘는 반대의 계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서 사주에 이 8글자를 적어 놓고서 사주의 기운을 생각하면 신강신약은 그냥 나와요. 그래서 자꾸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일부러 신강신약을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그냥 딱 많은 걸 보시고 그 계절에 누가 주도를 하고 있다? 얘가 주도를 한다. 그럼 얘는 밀려버린다. 그런데다 얘는 여기서 또 설기가 되잖아요. 그럼 얘 진짜 힘없다. 그런데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인옷도 춥다 그랬잖아. 그럼 추우려면은 목이 이게 지금 이만큼 왕하잖아요. 거의 이 기운까지도 4개가 목이잖아요. 그럼 이 왕한 기운을 뭘로 해야 된다? 목이 많은 거는 하나는 화로 하고 하나는 금으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금이 있어도 너무 많을 때는 얘가 목다 금결 부러져 버린다. 화가 좋네. 화가 많이 와도 되지만 화가 제일 좋죠. 왜? 이 화는 설하기도 하지만 인월이 춥기 때문에 지난달 추웠잖아요. 그러면 조후도 같이 된다. 그럼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으니 이 화용신은 굉장히 파워풀하다. 네. 그런데 이게 파워풀이면 또 월지에 있잖아요. 월간에 있잖아요. 월간에 있는데 인목이 밑에서 받쳐주잖아요. 밑에서 나무가 밀어 해갖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걸 좋은데 이게를 온전하게 지켜야 되는데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그럼 수국화를 노리고 있잖아요. 이 시지에서.
그러면 얘는 약해지는 게 좋다잖아요. 얘한테 위협적인 요소잖아요. 이 별로 좋지 않은 거잖아요. 힘빨이도 없는데 나오고, 얘로 뽑아내야 되는데 여기서 약간 눌려버리고, 그러면은 이 씨가 안 좋게 타고난 거죠. 좀 별로. 그러면은 얘 보면은 얘는 화가 천간에만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 사주를 놔두고서 사주 한번 볼게요. 갑인일원인데 얘 지금 운이 천간에 화가 있으면 어떻게 이게 지금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지지로도 화가 와야 좋잖아요. 쫙 뽑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밑에 하나도 없잖아요. 밑에는 나무만 있고. 근데 운이 보면은 이 남자가 거꾸로 가니까 이게 인월에 태어났으니까 거꾸로 가잖아요. 수로 가잖아요. 수, 금 이렇게 가잖아요. 겨울이라 가을로 가잖아요. 그럼 운이 그렇게 잘 타지는 못한 것 같다. 네. 그럼 갑인일원인데 생어 인월에 태어났다. 그래서 목, 왕득,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 목은 왕성한 것을 얻었지고 병화는 투출되어 있는데 순생직이다. 그럼 목생, 화, 화생, 토 이렇게 간다. 그래서 통휘, 지상이다. 아주 이걸 밝음을 뽐내버리는 거야, 이 기운을. 그래서 독서가 과목성통하고 이건 책을 읽으면 눈앞에 지나가는 것이 완전히 휙 다 암기가 된다 이거겠죠. 그래서 소혐자는 좀 안 좋은 것은 시우에서 금수의 직역을 만났다. 시간에서 금과 수의 격발을 하나 만났으니 연간의 기토는 허탈하고 기토가 있는 것 자체도 이제 왜냐면 힘도 없잖아요. 밑에 다 수인데 수목인데 기토가 이 인월에 태어나면 토가 약하다. 그잖아요. 인월 신월은 계속 토가 약하다 그랬잖아요. 목에 극을 받으니 그래서 이 기토도 허탈한데 부재기수라 그 물을 막지를 못한다. 왜냐면 물이라도 막아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겸지 안 좋은 것은 초운의 북방의 수지로 흘러가기 때문에 부단 공명이 난수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안 됐겠죠. 그래서 1차 파모 형상하고 그런데다가 2차 파모 형상하고 사는 것도 힘들었고 일교 신유운에 일어났을 때 신유운 대운에서 그랬을 때 조수직역하여 그 물의 공격을 더 도와가지고 금생수를 해가지고 합거 병화 이망하였다. 그래서 병화를 합해서 망했다. 신유운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화를 용신으로 쓰고 있는데 천간에서가 화가 왔잖아요. 그럼 지지로도 화운이 와야 돼. 이 사람이 오히려 인월에 태어나서 차라리 묘, 진, 사, 오, 미 이렇게 됐으면 굉장히 똑똑했죠. 굉장히 잘 나갔죠. 왜 불을 쫙 해서 빼주면서 여기선 이거 다 녹여버리니까 하나씩 치고 가잖아요. 화극금 하고 들어가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운을 거꾸로 탔단 말이에요. 오히려 금수 이게 죽였어야 되는데 금수운을 살리는 걸로 가니까 이게 죽잖아요. 그럼 뭘로 뺄 거예요? 못 빼지. 근데 신유운이 들어오면 얘가 용신이 합일치잖아요. 네? 그럼 병신 합이 되잖아요. 용신이 합이 되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합이 돼서 얘는 죽기까지 했어요. 왜? 이게 변해버렸잖아요. 수로. 왜? 지지에 해가 있으니까. 해수가 있잖아요. 그대로. 여기도 임수가 있잖아요. 물이 안 살아 있었으면 수까지도 안 간다고요. 근데 물이 살아있기 때문에 수로 가버린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용신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때 용신 기반이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운 간다. 간다. 네. 용신을 잡으면
용신이 잡혀 있을 때 있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이. 이거 생각이잖아요, 그죠? 네. 생각이면 수가 오면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설계를 하니까? 아니, 예를 들어 이 모습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목이 많아서 목을 화로 빼앗아야 됐잖아요. 이걸 지금 용신으로 잡은 거잖아요. 예? 그런데 같은 라인의 천간에 있잖아요. 임수가. 그런데 이 용신을 노려보고 있잖아요. 이게 있으면 이게 약해진다고요. 왜? 얘가 수국화를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왜? 밑에 금의 생조까지 받아. 인신충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원국에서 금이 간 거지. 이걸 살려주는 운이 오면은 확 올라가잖아요. 이게 우리가 원국에서 인신충이네, 죽었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도자기가 이렇게 있을 때 인신충이 난 건 얘가 이렇게 금이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원국 자체에서. 그런데 이게 어떤 때 쫙 갈라지냐? 요게 올 때. 응? 그럴 때는 이게 오면 이게 갈라지고, 이게 오면 이게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세기예요, 세기. 세기에 따라서 어느 쪽이 센지로 간다고요. 그럼 여기서는 이게 약해져 갖고 있는 상황에서 운이 까꼴로 가니까 수운, 그 다음에 가을운 가니까 이게 죽어버리잖아요. 이게 목은 차라리 어렸을 때 조금 힘들어도 화운으로 갔으면 이게 죽고 이게 사는데 운이 거꾸로 가니까 죽어야 될 게 살고 살아야 될 게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여기